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분들도 그렇고, 수험생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긴장되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배려한다고, 괜찮다고, 애써 괜찮은 척 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실 텐데, 어쨌든 부담을 주기 싫으셔서 별 말씀 안 하고 계실 것이고 약간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날도 갑자기 확 추워지고 또 이게 사실 사람이 말은 안 해도 괜찮다고는 해도 이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긴장감으로 인해서 또 자녀분들은 이따금씩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그 불안감과 초조함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최악으로 가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서커스에서 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타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맨 처음에 떨어지는 연습부터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안 다친다.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감을 최소화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멋진 묘기를, 서커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수능 국어라는 게 우리 자녀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이벤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1년을 준비했다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만약에 못 봤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이 또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힘들다,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는 친구들인데 최근에 이제 요 한 1, 2주일 사이에 그렇게 강심장인 친구들이 엄청 불안감을 호소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제 못 봤을 경우에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보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하고 수험생들께 제안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능 전에 한번 뭐 자리를 마련하시든 아니면 이제 거리가 머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로라도 혹시라도 시험을 잘 못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를 미리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은요, 이게 수능 당일날까지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는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목표가 수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못 보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망한다.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분들에게 수능 시험 날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만약에 못 보더라도 그 다음 기회가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올해 아니면 안 된다. 너 올해가 정말 끝이야. 특히 고3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N수행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 보여줘야지. 네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건 간에 결과로 보여줘.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자녀분은 지금 너무나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 굳이 티는 안 내더라도 너무나 불안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괜찮다고 그 이후에 네가 얼마든지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도 올 한 해 성장한 점과 배운 점에 대해서 부모님과 자녀분이 같이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수능 시험이 잘 안 나오면 자신의 1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그 다음에 다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서
공부 아니고 다른 걸로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면 이 수능 시험이라는 건 사실 인생에서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다 보면 그건 정말 큰일인 거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과 자녀분 간의 트러블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뭐 부모님이건 자녀분이건 서로 싸우면서 이제 막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수능 전에 미리 혹시라도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할지 상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올 한 해 네가 성장한 점이 뭐냐, 배운 점이 뭐냐, 나아진 점이 뭐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시험의 의미를 결과 말고 과정에 좀 집중하게 해주시면 역설적으로 올해 자녀분의 시험 결과는 훨씬 잘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분도 부모님께 이렇게 대화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속마음 털어놓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국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적인 걸 준비를 하고 좀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미리 대비하면 시험이 두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이 영상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걱정을 하셨고 그리고 걱정할 경우의 수를 상정해보고 해결책을 함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향후 일정 미리 안내를 드리면 찍기 특강도 제가 시간이 된다면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 수능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을 위한 영상 그리고 좋은 학원과 과외 선택 비결 정시 정보 영상 등으로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 첫 번째.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문학 쪽에 좀 더 힘을 실은 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독서 쪽은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할 테니까 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먼저 이번 시험에 제가 어떻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다수 출제위원으로 정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 확률이 높은 시험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실 때는 기출 독서와 연관되는 지문을 조금 많이 출제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인된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힘을 준다라고 하려면 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가지고 힘을 줬을 때 논란이 최소화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링크 타고 가셔서 제가 이미 올려드린 꼭 봐야 할 기출 독서 탑 15 영상을 보시고 이 위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할 만한 지문들을 제가 몇 개만 좀 짚어드리면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화 벌 지문은 이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지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방금 전에 학교 선생님들은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논란이 없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출된 지문 출제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연계 작품 중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아는 걸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공부를 했지만 요 교육학 중에서 그 가장 이제 그 범위가 큰 것이 교육 심리라는 파트인데 이 교육 심리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화벌이라는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용고사를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눈을 감고 백지에 줄줄 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출제했을 때 정말 오류가 없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출제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건 사실 이제 노벨 물리학상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도 마찬가지.
기존에 이제 고전역학, 양자역학 그 기출지문이 이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 시의성에도 부합을 하면서 기출이 돼서 선생님들이 내시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헷갈리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배경식을 잘못 넣고 있으면 그걸로 허를 찌를 수도 있고 그래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니까 꼭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쪽 같은 경우도 뭐 PCR 지문도 있었고 평가원 지문 중에 그리고 이제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지문도 있었고 뭐 바이러스랑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공생 발생설이라는 지문도 있었기 때문에 요 지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출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미리 좀 잘 봐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락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생텀과 주의상스, 뭐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라, 뭐 이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독서의 힘을 조금 뺀다면 사실은 이제 이거를 경우의 수 1과 2를 떨어뜨려서 생각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분석하는 자리니까 좀 떼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독서의 힘을 조금 뺀다고 했을 때는 연계 출제 위주로 정보를 정말 친절하게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문 가지고 논란이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주되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경제 지문을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배경식을 몰라도 지문에 잘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 생각에는 스타일은 이제 구모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문은 비교적 쉽지만 문제풀이 시에 실수 확률을 높이는 식으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보통 지문이 쉬우면 수험생들은 빠르게 읽어 나갑니다. 막 흥분을 하고 빠르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또 메모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래서 힘은 논란이 안 생기도록 독서의 힘은 빼지만 변별력은 확보하는 실수를 유도하는 식으로 출제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구모 독서를 꼭 다시 한번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학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작품이 나올 때 위주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품이 연계될 때 하고 밑에 작가가 연계될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현대소설이 작품 연계가 되고 어려운 작품이 나올 때 어떤 게 나올 수 있느냐 말씀드리면 먼저 오상원의 유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해 같은 경우는 불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전쟁과 관련된 작품이면서 좀 실존주의와 관련된 작품이고 또 유해 같은 경우는 의식의 흐름도 쓰인 데다가 시점도 중간에 바뀌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처 겪어보지 못한 좀 생소한 플롯인데다가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낸다면 이런 작품들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찾아서 같은 경우는 여기엔 이제 그 친족 관계에 대한 그 호칭들이 나와요. 뭐 당숙이라든지 뭐 이런 그다음에 무슨 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이제 빈소를 차리는데 그 빈소를 괴연이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낯선 용어를 좀 많이 넣어요. 향토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 미리 읽어보시면서 그런 생소한 단어에 익숙하게 이제 해놓으시고 플롯 같은 경우도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출제되었을 때 훨씬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처음 봐도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온 작품들 제가 제시한 6개의 작품들을 깊이 출제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평 때 겪으셨던 그 원미동 시인 같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난소공이라든지 큰 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난소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죠. 큰 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쉬워도 이제 문제 출제를 어렵게 깊숙하게 내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요 작품들만큼은 전체 플롯이라던가 그 다음에 시점이라던가 인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경우의 수 네 번째는 현대소설이 이제 작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걱정하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라 작가가 연계될 경우에는 누가 나올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저는 문순태 작가, 물론 이분의 연계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문순태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을 위주로 해서 뭐 이제 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출제된 지 이분 19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잘 봐두시길 바라고, 황석영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잘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임철우 작가 같은 경우도 출제된 지 꽤 오래되신 데다가 이 문학사 쪽으로 작품을 많이 쓰진 않으셨는데 뭐 사평역 같은 작품이 있죠. 뭐 이런 거는 이 모의고사에서도 꽤 출제로 다뤄질 만큼 중요한 작품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최일남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갈등과 화해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뭐 연계되어 있는 노새 두 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흐르는 북이라든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제 실려 있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호철 작가가 올해,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2023년 8월 23일인가 작고하셨습니다. 타계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막 떠들썩하게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다 이런 건 아니라서 아마 출제위원들이 이호철 작가의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탈향이라든지 나상이라든지 뭐 큰산이라든지 이런 거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도 이분은 이제 소시민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를 하신 분인데, 아무래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수능에 EBS에 실려 있죠. 다른 작품들,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박완서 작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고, 특히 남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청준 작가 같은 경우도 저는 언젠가는 한번 나오겠다 했는데 지금 EBS에 소리의 빛이 실려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이 꽤 넓으시면서도 깊어요. 특히 장인과 관련된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뭐 매잡이라든지 줄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문구 작가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소시민의 애환 같은 거, 민중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하신 분이죠. 특히 유자소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현대시가 작품 연계되고 어려운 작품이 나올 때인데요. 우리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인동차처럼 이런 이제 작품 경향이 나온 시를 보면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잘 봐두시길 바라고, 참외록 같은 경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여러분 출제 요소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상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어법이 전제된 작품인데다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거 이제 노동자 그리고 논문에 따라서는 농민의 어떤 비애를 나타낸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랑은 입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잘 봐두시기를 바라고요. 박목원의 층층계와 지상의 방 한 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조금 뭐랄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장치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여섯 번째는 현대시가 작가 연계되고 어려운 작품이 나왔을 때 보시면 박재삼 시인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박재삼 시인은 임용고사에도 아주 많이 출제된 작가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여러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상 세계에 대한 어떤 열망, 갈망에 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천사라든지 춘향 유문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두시고,
정지용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산 같은 그러니까 인동차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 작품이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택 작가 같은 경우는 뭐 멸치라든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시들 좀 봐두시고 비슷한 이제 그 시로서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 뭐 이런 거 아마존 수족관 그리고 이문재의 제가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광화문 불꽃나무인가? 네, 뭐 그런 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 검색하셔가지고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소재로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라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고 뭐 댓글로 달 수 있으면 달겠습니다. 시간을 좀 쪼개서 찍는 거라 좀 급하게 찍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도 출제된 지 꽤 오래됐고 이분도 문학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작품이 나온다면 고산 구곡가 나올 수가 있고요. 영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산 구곡가는 우리가 흔히 알던 안빈낙도 코드가 아니라서 굉장히 낯설 수가 있고요. 막 섞여 있고 영산가 같은 경우도 이게 막 인생 무상에 대한 게 막 섞여 있어. 막 자기가 죽었을 때를 상정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죽으면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하고 바로 뒤에 뭐 신나게 놀자 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길 바라고 만분가 같은 경우 유배 가사라서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죠. 임금을 좀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봐두시고 해석에 좀 다양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이 포맷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과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 기욤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탈당하던 백성들 힘든 백성들이 임금에게 자신의 고통을 알리려고 하는 보통은 알리려고 하지 않는데 이 작품에선 특이하게 알리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8번째에는 고전소설이 작품 연계되고 어려운 작품이 나올 텐데요. 먼저 김영철 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척전의 어떤 다른 느낌, 다른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김영철 전도 중요하고요. 김원정 같은 경우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같은 그런 류의 어떤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적강 모티브도 나타나고 변신 모티브도 나타나고 출제를 하기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좋은데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출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할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영웅 소설인데 여기도 이제 인물들이 약간 좀 보통 그런 인물들이 아니 좀 독특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봐두시길 바라고 백학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선 시대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혼 상대자를 부모님에게 이제 통보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작품이라 중요하게 선정을 했고요. 창성가미록 같은 경우는 인물 관계가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끼전, 까치전 되게 쉽지만은 요거를 깊숙이 내면 그리고 한자가 많이 섞인 그러니까 뭐 주석을 주더라도 한자가 좀 많이 섞인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 또 판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판본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도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능 전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 하나 정도 더 찍어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